안녕하세요. 범드로이드입니다. 오늘 배울 거는 제너릭이라는 개념인데요. 실제 현업에서 많이 쓰기도 하고, 그리고 직접 작성할 일도 생기고, 아니면 라이브러리로 제너릭으로 된 코드를 분석하거나 이럴 때도 알아두시면 굉장히 유용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를 통해서 이 제너릭이란 개념을 어떻게 사용하고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제너릭은 사실 기존부터 저희가 많이 써왔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인티저 형태, 정수 형태의 리스트를 보관하는 어떤 리스트를 만들 때 인티저 리스트하고 뮤터블 리스트로 이렇게 쓰면은 이 꺽쇠가 나오죠. 이 꺽쇠에다가 얘는 인트 타입으로 받을 리스트야 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인트를 넣을 수도 있고 넣은 인트를 가져올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스트링으로 이루어진 리스트를 만든다고 할 때는 또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네, 여기다가 스트링을 적어주죠. 그러면 이렇게 스트링 타입으로 선언을 해주면은 그 다음부터는 스트링 값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정수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수를 넣으면 이런 식으로 오류가 발생합니다. 스트링 타입인데 정수를 넣었다는 거죠. 이 뮤터블 리스트 오브가 제너릭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타입으로 이제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너릭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 넣어주는 형태를 다르게 해도 그 안에서는 알아서 처리를 해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일단 가볍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저희가 리스트를 이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예시로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거는 예시니까 바로 아래다 만들어 보겠습니다. 클래스 myList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제너릭으로 선언을 할 때는 이렇게 꺽쇠를 해준 다음에 t라는 걸 써주시면 돼요. t도 되고 뭐 a도 되고 c도 되는데 보통은 일반적으로 제너릭 타입을 말할 때는 이렇게 t로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 클래스를 만들 때 넣어주는 이런 타입이 이제 일로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함수를 예를 들어서 저희가 get라는 거, 특정 포지션에 있는 값을 get라는 거고, 이 get을 했을 때 반환해주는 타입도 t를 써서 이렇게 반환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클래스를 작성하는 현재는 얘가 무슨 클래스인지, 그러니까 어떤 타입인지 모르지만 들어온 타입을 어쨌든 반환을 해준다. 그 처리를 여기다가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아이템을 넣어주는 처리도 아이템을 이제 이 t라는 타입으로 받겠다는 처리를 해줄 수도 있어요. 이 t를 받아서 어떻게 할지를 여기서 작성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너릭은 보통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는데 예제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시 지울게요. 네, 그래서 여기서 아쿠아리움과 관련된 예제를 통해서 저희가 제너릭을 좀 더 세부적으로 어떻게 쓰는지를 이해를 해볼 거예요. 일단 여기 절차대로 따라 해보겠습니다. 일단 패키지를 하나 만들게요. 패키지 소스에서 패키지를 한 다음에 제너릭스라는 패키지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아쿠아리움이라는 코틀린 파일을 하나 생성해 볼게요. 아쿠아리움 만드셨죠? 그 다음에 물이라는 클래스를 만들 거예요. 물이라는 클래스를 만드는데 이제 수돗물도 있고 물고기 상점에서 파는 물도 있고 호수도 있는 거예요. 호수물. 그래서 일단 물이란 클래스를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쳐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물은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픈 클래스고요. 워터 서플라이, 그리고 이 안에는 변수를 하나 받습니다. 물이 어떤 처리, 그런 정화 처리가 필요한지 여부를 변수로 받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것만 이해를 하시고 한번 따라 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수돗물이란 클래스를 만듭니다. 탭 워러 한 다음에 얘는 워러 서플라이라는 거를 이제 상속받는 거고, 수돗물이면은 그 처리가 필요한 거니까 여기서 true를 생성자 값으로 넣어줬어요. 그 다음에 수돗물에는 함수가 하나 있는데 add chemical cleaner 라고 해서 이제 수돗물을 정화하는 그런 처리를 하는 함수인 것 같아요.
이거 내부에서는 그 워러 서플라이에 있는 변수를 이제 처리를 했으니까 false로 바꿔준 처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가 하나 더 있네요. 저희가 클래스를 만들 때 보통 파일 하나당 클래스 하나를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연관이 있는 클래스들은 코틀린 파일 안에 이렇게 한눈에 보이게 작성을 하기도 해요. 그렇게 했을 때 관련된 걸 찾기가 더 쉬운 장점도 있어서 여기서도 한 코틀린 파일 안에다가 다 넣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상점에서 파는 물, 얘는 정화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false를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호숫물은 정화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true를 넣어준 거예요. 그리고 호숫물에는 함수가 하나 있어서 필터라는 게 있고, 이 필터를 통해서 정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하셨으면은 제너릭을 그 연습해 볼 준비가 다 되신 거예요. 스텝 2를 해보겠습니다. 제너릭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 클래스도 지금 같이 보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아쿠아리움 코틀린 파일에 같이 작성하겠습니다. 클래스 아쿠아리움, 그리고 제너릭을 선언합니다. 이렇게 꺽쇠 t 하고, 이 아쿠아리움이 물을 생성자 인재로 받네요. 워러 서플라이 하고 얘를 t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넣어주는 받을 인자를, 받을 타입을 아무거나 와도 상관없게 지금 설정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든 상황에서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제네릭스 example, 테스트를 할 함수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제네릭스 example, 변수를 선언하는데 아쿠아리움이고, 아쿠아리움 객체를 만드는데 여기서 제네릭 클래스니까 이 t를 넣어줘야 됩니다. 수돗물로 아쿠아리움을 채워 넣어 볼게요. 탭 워러 이렇게 넣어주면 이 제네릭 클래스는 지금 이 받은 타입을 가지고 타입을 결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써주고 이걸 쓰는 거는 사실상 중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코틀린에서는 타입이 추론이 가능하면은 이렇게 타입을 따로 명시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거는 저희가 리스트를 할 때도 많이 다뤄봤어요. 예를 들어서 리스트인데 인트로 된 리스트를 하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인트를 쓰죠. 그리고 1, 2, 3, 4를 넣어보면은 이 1, 2, 3, 4가 모두 인트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얘를 선언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불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얘를 지우고 저희가 보통 이렇게 쓰죠.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얘도 제네릭으로 선언되어 있는 거고 얘도 제네릭으로 선언되어 있는 건데, 이 타입이 추론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원래는 써줘야 되는 거지만 써주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테스트를 하기 위한 함수를 하나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아쿠아리움 물을 가져와서 지금 수돗물을 넣은 거니까 얘가 제네릭 타입으로 돼 있지만 실제 저희가 가져온 거는 그 탭 워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add chemical cleaner라는 탭 워러 클래스의 함수를 호출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예제를 만든 다음에 println 그 수돗물이 정화가 필요한지에 대한 출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쿠아리움의 물에 이게 처리가 필요한지 여부를 이제 이 함수를 호출하기 전후로 이제 찍는 예정인 거고요. 메인 함수에서 이 함수를 호출해서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이 메인 함수에서 제네릭스 example 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해보면 이 첫 번째 거에서는 처리를 안 했으니까 당연히 처리가 필요하다고 true로 나온 거고요. 그 이후에는 처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false로 나온 거를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제네릭 클래스를 만들 때는 이렇게 꺽쇠를 하고 t를 써서 그 타입을 제네릭으로 받을 수 있는 거고, 실제 저희가 제네릭으로 생성한 객체는 그 타입에 맞는 값을 따라서 함수를 호출할 수 있다. 그래서 제네릭 클래스를 이렇게 만드는 법에 대해서 배워봤고, 얘가 t로 선언되어 있지만 저희가 객체를 만들 때 그 t를 세팅해 줬기 때문에 실제 이
그 타입에 있는 메소드도 호출할 수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스텝 3로 넘어가겠습니다. 스텝 3에서는 아쿠아리움에 이 스트링을 넣어 볼 거예요. 지금은 얘가 제너릭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떤 타입이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코드를 작성하는 사람이 이렇게 스트링 객체를 넣어줄 수도 있어요. 스트링 객체를 넣어주고 한번 찍어 볼게요. println 아쿠아리움 워터서플라이를 찍어 보면은 지금 이 스트링 객체가 그대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널을 넣을 수도 있어요. 널을 넣으면은 얘가 널이 나옵니다. 이렇게 스트링도 넣을 수 있고 널도 넣을 수 있는 이유는 저희가 이 선언한 t라는 타입이 뒤에 사실 이렇게 any 물음표라는 타입을 상속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any 타입은 이제 어떤 타입이든지 가능한 그 모든 클래스의 상위 클래스입니다. 코틀린에서 이 any 클래스는 모든 클래스들 스트링, 인트 저희가 어떤 클래스를 선언하든지 간에 그 클래스들이 모두 상속받고 있는 어떤 클래스인 거예요. 그래서 이 any이고 이 뒤에 물음표는 뭐였죠? 얘가 널도 가능한 타입인지, 그래서 어떤 타입도 올 수 있고 걔가 널이어도 상관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 뒤에 물음표를 지우면은 이제는 널을 넣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t는 이 any 물음표를 지금 상속받고 있는 타입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럼 저희가 예상한 대로 이제 코드를 짜려면 사실 이 any를 지금은 쓰면 안 됩니다. 저희가 제너릭으로 만들긴 했지만 실제 이 제너릭에 올 수 있는 거는 물과 관련된 애들만 지금 저희가 작성을 하고 싶은 상황인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이 상속하는 대상을 조금 더 좁혀주면 됩니다. 저희가 물 타입만 받고 싶은 거였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워터 서플라이 형태로 받겠다라고 이제 명시를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클래스가 와도 상관없긴 한데 그 클래스들은 모두 이 워터 서플라이를 상속받고 있는 아이여야만 돼, 이렇게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를 넣을 수도 없는 거고 스트링을 넣어도 이렇게 에러가 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물을 상속받은 애를 넣어주면은 이제 이렇게 잘 써지는 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네릭에서 특정 클래스를 상속받는 제네릭을 선언할 수 있다는 걸 지금 배웠습니다. 네, 그 다음 나오는 거는 이 체킹이라는 건데 얘는 사실 제네릭이랑 크게 관련이 없어서 코드로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체크를 써서 어떤 조건을 걸면은 이 조건이 만족하지 않을 때 프로그램을 중단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체크하고, 그러니까 아쿠아리움에 물을 추가하는 함수를 만든 거고, 체크를 써서 물이 처리가 필요하지 않은지를 체크하고 있죠. 이 말이 이제 깨끗한 물이라는 얘기고, 깨끗한 물이면은 이 아래서 물을 추가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애라면, 그러니까 처리가 필요한 애라면 여기서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고 이런 오류 메시지를 띄우는 거예요. 물은 지금 처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호숫물을 이렇게 넣은 다음에 호숫물은 정화가 필요한 상황인 거죠. 그리고 바로 물을 추가해 주면은 프로그램이 이렇게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체크를 통해서 프로그램이 내가 예상한 대로만 돌아가게 하고 싶을 때 이렇게 체크를 써서 예외를 발생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여기서 간단하게 소개한 거여서 이거는 코드로만 보고 넘어갔습니다. 네, 다음으로 가볼게요. 네, 그 다음에 배울 거는 이 in과 out 타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그 value랑 variable 타입에 대해서 기존에 배웠었죠. value 같은 경우는 이 값이 한번 설정되면 변하지 않게끔 하는 게 value고, variable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번 바뀔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 value랑 variable은 저희가 값에 대해서 어떤 정의하는 하나의 규칙이라면, 이 in과 out에 대한 거는 이 제네릭 타입을 어떻게 바라볼 건지에 대한 규칙입니다. 그래서 이 out 타입을 배우기 전에 간단한 예제를 하나 쳐볼게요. 함수를 하나 만들 건데 이 함수를 만들기 전에 저희가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한 다른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add item to라는 이름은 똑같고요. 워러 서플라이를 인자로 받아 볼게요. 이렇게 워러 서플라이. 그리고 내부에서는 받은 워러 서플라이를 출력을 해 볼게요. 이렇게. 그럼 이 예제를 지우고 저희가 이 add item 2에다가 어떤 걸 넣을 수 있죠? 워러 서플라이를 일단 생성해서 넣어볼 수 있겠죠. 그냥 false로 해볼게요. 이 add item 2에 또 뭐를 넣을 수 있죠? 이 워러 서플라이를 상속받는 다른 것이면 또 넣을 수 있죠. 예를 들면은 수돗물이라든지, 예를 들면은 호수물이라든지, 이 두 개를 넣을 수 있잖아요. 이 넣을 수 있는 게 가능한 이유는 함수 인자 타입은 지금 워러 서플라이 타입을 받고 있는 거지만 이 넣어주는 인자들이 워러 서플라이만 상속받고 있으면은 비록 다른 타입이지만 엄밀하게는 넣어줄 수 있는 겁니다. 상속받고 있기 때문에. 수돗물은 결국 물이기 때문에, 호수물도 물이기 때문에 이 함수 인자에 넣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네릭 타입의 경우는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제 이 예제를 한번 쳐볼게요. 아쿠아리움이 있고 아쿠아리움 클래스를 이제 받는 건데 그 타입을 워러 서플라이로 정의를 했어요. 그럼 넣어주는 아쿠아리움을 이제 인자로 찍어 볼게요. 이렇게. 그럼 이 예제를 지운 다음에 변수를 하나 선언합니다. 아쿠아리움. 그리고 얘 타입은 아쿠아리움인데 수돗물 타입의 아쿠아리움을 선언을 할 거예요. 네, 이렇게 생성을 하면은 아쿠아리움 객체가 만들어졌는데 얘는 이제 수돗물 타입입니다. 그러면 얘를 이제 저 아래에 있는 add item 2에 넣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넣어 보겠습니다. 에러가 나죠.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생각했던 대로라면 이 수돗물은 물을 상속받고 있으니까 이 아쿠아리움 탭 워러도 아쿠아리움 워러 서플라이에 해당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 제네릭 타입에서는 그거를 허용하지 않아요. 그걸 허용하지 않아서 정확하게 이 워러 서플라이 타입을 넣어줘야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워러 서플라이 타입을 넣어줘야만 에러가 안 납니다. 이게 아무것도 붙이지 않았을 때 제네릭 타입에 대한 동작이에요. 그러니까 in이나 out을 붙이지 않았을 때는 딱 그 선언한 형태의 타입으로만 제네릭 클래스가 인식이 됩니다. 그 타입의 슈퍼 클래스를 포함하는 제네릭까지는 해당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out을 붙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단 얘를 수돗물로 다시 바꿔 놓을게요. 네, 수돗물로 바꿔놨죠. out을 붙이면 어떻게 되냐면 네, 컴파일 에러가 사라졌죠. out을 붙이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클래스 타입대로 동작하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아쿠아리움 수돗물로 채워진 아쿠아리움이면 물로 채워진 아쿠아리움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out을 붙이면은 그렇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in을 붙이면은 반대로 돼요. in을 붙이면은 in이 조금 개념이 어렵거든요. 저도 이해를 하는 조금 애를 먹었는데 in을 붙일 경우는 역전이 돼요. 역전이 된다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수돗물 타입만 받는 함수가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여기에 수돗물을 당연히 넣을 수 있겠는데 워러 서플라이 타입으로 저희가 아쿠아리움을 만들었어요. 그냥 물을 넣어서 아쿠아리움을 만들었는데 이 함수는 수돗물만 받는 타입인데도 물 타입의 아쿠아리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전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 수돗물이 물을 상속받은 애인데도 반대로 넣어줄 수 있게 됩니다. 일단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셨죠? 그러니까 in일 때는 이 기존 저희가 생각하는 클래스의 상속관계와는 반대로 동작하게 되고 out을 붙였을 때는 동일하게 동작하게 된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셨죠? 일단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는 게 첫 단계입니다. 네, 그 다음에 아셔야 될 거는 저희 in과 out을 붙였을 때에 밖에서 그걸 바라보는 객체를 바라보는 동작이 달라지기 때문에 당연히 이 in과 out을 붙인 제네릭 클래스에서의 구현도 in을 붙였을 때랑 out을 붙였을 때에 따라서 이 작성해야 되는 규칙이 조금 달라져요. 조금 어렵죠, 이 부분이.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아무것도 붙이지 않았을 때는 이 아쿠아리움 클래스 내에
어떤 거를 구현해도 상관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뭐 물을 넣는 함수를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t라는 인자 타입을 받아서 뭔가 처리하는 함수를 만들어도 상관없고요. 아니면은 물을 뽑아내는 거,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어떤 거를 설명드리고 싶었던 거냐면 이 함수 t라는 거를 함수 인자로 받는 걸 구현하든지 아니면 t라는 타입으로 반환하는 함수를 구현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어떤 함수를 이 안에서 작성하든 자유입니다. 근데 이제 out이라는 거를 붙이게 되면은 이 제네릭 클래스를 인자로 받는 형태의 함수는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보이는 이 관계가 성립을 하려면 이 t를 인자로 받는 함수를 만들 수가 없어요. 이 out이 붙여준 아쿠아리움 클래스에서는 모두 반환 형태를 가지는 형태로만 구현을 해줘야지 이 관계가 성립합니다. 이거를 이해하는 게 저는 조금 힘들었는데 제가 이거를 설명드리는 게 오히려 더 혼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약간 표면적인 거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out을 붙이게 되면은 그 클래스의 상속관계를 따라가도록 타입을 정의할 수 있고, 대신에 함수를 선언할 때는 인자를 받는 형태의 함수로는 선언하지 못한다로만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in 같은 경우는 반대예요. in을 쓰게 되면은 오히려 이렇게 반환하는 형태의 함수를 쓰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도 반대가 성립이 되는 거고요. 네, 저도 이 in과 out에 대해서는 좀 깊게 사용해 본 적은 없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서밖에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예제는 in과 out 타입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를 좀 돕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사례에 불과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했다가 그냥 이렇게 좀 표면적인 사용성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고 이 단원은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단원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 단원 넘어가기 전에 여기 코드를 좀 정리를 해놨어요. 제너릭 example 안에는 아무것도 없게 해놨고 아쿠아리움도 다시 원복해놨습니다. 네, 이 상태로 진행하겠습니다. 제너릭을 가지고 이제 함수를 만들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기존에 제너릭을 만약에 사용하지 않고 함수를 만들면은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걸 한번 그대로 쳐볼게요. fun is water clean, 그리고 아쿠아리움을 인자로 받는데 타입을 water supply로 그 한정을 해놨어요. 그리고 println 한 다음에 aquarium water is clean, 네, 이렇게 쳐놨습니다. 그럼 이 함수는 지금 water supply 타입만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함수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아쿠아리움을 만드는데 얘를 수돗물 타입으로 이렇게 만들고 만약 저 함수를 호출해서 넣으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컴파일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아쿠아리움에 받을 수 있는 타입은 워터 서플라이 타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여기다가 뭐 아웃 타입을 붙여주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저희가 클래스에 in이랑 out을 안 붙이고 그냥 이렇게 사용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함수를 바꿔야겠죠. 이 함수 자체가 워낙 제한적으로 이제 인자를 받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이 함수를 좀 더 자유롭게 제네릭 타입으로 받을 수 있게 써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네릭으로 선언할 수 있어요. 클래스에서는 이제 클래스명 뒤에다가 이렇게 제네릭 타입을 선언했는데 함수의 제네릭 타입을 선언할 때는 함수명 앞쪽에다가 이제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t water supply 한 다음에 이 부분도 이제 t로 바꿔주면은 이제 여기 있는 오류가 사라지게 돼요. 제네릭 타입을 받을 수 있게 바뀌어가지고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네릭 타입으로도 함수를 만들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자, 여기까지 쭉 저희가 해본 거고, 네, 저희가 그 다음에 배울 거는 이 refined 타입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웁니다. 이걸 배우기 전에 앞서서 여기서 이거를 이해시키는데 사용하는 게 이제 is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이 refined 타입의 이해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해를 돕고 있는데
그 전에 이 is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어떤 건지 일단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 is는 쉽게 말해서 이 앞에 있는 is 앞에 있는 객체가 이 뒤에 있는 클래스의 객체인지를 물어볼 때, 그러니까 true false로 반환하는 어떻게 보면 함수 같은 거거든요. 이 결과가 이제 true false로 바뀌게 됩니다. 예제를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제네릭 이그젬플에서 물을 하나 만드는데 얘는 이제 워터 서플라이로 된 타입이에요. 근데 여기에 저희가 수돗물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프린트 ln을 한 다음에 저 물 객체가, 물 안에 있는 객체가 수돗물 타입인지를 프린트 ln 해볼 거예요. 그럼 실행을 시켜보면은 이제 true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 물에 있는 객체가 그 호수물인지, 이걸 하면은 뭐가 나오겠어요? false가 나오겠죠. 이런 것처럼 이 앞에 있는 객체가 뒤에 있는 클래스의 객체인지를 확인할 때 is라는 키워드를 사용한다는 것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 refined 타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 다음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제 이거는 이제 아쿠아리움에다가 만드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괄호를 써준 다음에 fun r water supply, 이제 물 타입을 받는 제너릭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is water supply of type. 여기 있는 r은 지금 여기서 앞에서 t를 썼기 때문에 다른 제너릭이랑 헷갈리지 않으려고 r을 쓴 것 같아요. 여기서 t를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쓰는 t는 이 앞에서 썼던 t랑 의미가 달라져요. 이 함수에만 해당되는 t여서 그냥 명시적으로 다른 의미라고 코드를 보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여기다가 이제 r이라는 걸 썼습니다. 이제 water supply 타입의 제너릭을 받는 거고요. 이 함수가 하는 역할은 얘가 가지고 있는 이 객체, water supply는 객체가 저희가 제네릭으로 그 함수를 호출할 때 넣어줄 R 타입인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저 함수를 호출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아쿠아리움 객체를 하나 만들겠죠. 예를 들어서 뭐 수돗물 타입의 아쿠아리움을 만든 다음에 아쿠아리움에 has water supply of 타입을 한 다음에 탭 water 이렇게 넣어주면은 이 결과가 이제 이 결과가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들어간 게 수돗물이니까 이 결과도 이제 true가 될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컴파일 에러가 발생하고 있어요. 이 컴파일 에러가 왜 발생하냐면 저희가 쓰는 이 제네릭, 모든 제네릭 타입은 컴파일 시간에만 존재하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이렇게 t로 선언을 해놨잖아요. 저희가 제네릭을 클래스를 만들거나 함수를 만들 때 사용을 하게 되는데 실제 저희가 코드를 실행할 때는 클래스를 만들 때 사용했던 이 t나 함수를 만들 때 사용했던 이 r 같은 게 실제 알맞은 타입으로 바뀌게 돼요. 그 상황에 맞는. 근데 이 함수 내에서 실행되는 이 코드는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나서 이 함수가 호출되어야지만 실행되는 코드거든요. 근데 이 제네릭 타입은 컴파일 시간, 그러니까 프로그램 실행 전에 다 세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나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나서 제네릭 타입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제네릭 타입은 프로그램 실행 전에 다 이제 알맞은 원래 클래스 타입으로 쭈르륵 바뀌는 건데 이 함수 내에서 실행되는 코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그램 실행된 이후에 호출되는 코드다 보니까 여기에 제네릭 코드를 쓰는 게 이제 말이 안 된다고 컴파일 에러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저희가 제네릭 타입을 프로그램 실행하는 도중에도 유지를 하고 싶으면은 그때 refined라는 키워드를 붙여주게 됩니다. 이 제네릭이 선언되는 곳에서 앞에다가 refined를 호출해주고 refined라는 키워드는 항상 inline이랑 붙어 다녀야 돼요. inline fun refined라고 하면은 이제 이 r이란 타입이 런타임 때도 프로그램 실행 때도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컴파일 에러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앞에서 했던 거 프린트 ln으로 찍어 볼게요. 프린트 ln으로 찍으면 이제 true라고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 호수물을 넣어주면은 false가 나오겠죠. 네, 이런 식으로 제네릭을 런타임 때도 유지를 하고 싶으면은 이제 리파이드랑 인라인을 붙여주면 된다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배울 거는 확장 함수거든요. 확장 함수도 뭐 특별한 거는 없어요. 저희가 기존에 했던 것처럼 그 클래스 점 이제 만들 확장 함수명을 적어주면 되는 거고, 이 경우에도 만약에 제네릭 타입을 사용한다. 근데 얘를 코드 내에서 사용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리파이드랑 인라인 붙여주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한번 보시면서 직접 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스탑 프로젝션이라는 게 마지막으로 나오는데요. 이 마지막 확장 함수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그 확장 함수인데 이제 has water supply of type이라는 함수를 만들었죠. 근데 이 앞에 이제 별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서 예제에서는 water supply는 이제 제네릭 타입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클래스를 만든 다음에 is of type이라는 함수를 만드는 건데, 이 아래 아쿠아리움에 대한 확장 함수를 만들려고 보니까 타입을 넣어줘야 된단 말이죠. 근데 모든 아쿠아리움에 대해서 타입에 상관없이 이 함수를 만들고 싶다라고 할 때 이 스타 프로젝션이라는 이 별표를 붙여주게 됩니다. 이 별표를 붙여주게 되면은 수돗물 타입이나 호수물 타입이든지 간에 이 확장 함수를 실행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타입을 명시해서 확장 함수를 만들어 준다면 그 명시된 타입만 아마 이 확장 함수를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 한번 쳐볼게요. 마지막으로 inline fun 한 다음에 얘도 이제 r이라는 타입을 그 런타임 때 쓰려고 리파이드를 붙여줬네요. water supply. 그 다음에 아쿠아리움 클래스에 대해서 만들 겁니다. 스타 프로젝션 써주고 has water supply of type이라는 함수를 만들어 준 다음에 water supply is r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 줬어요. 그럼 이 예제에서 여기 아래쪽을 지운 다음에 아쿠아리움 점을 누르면 has water supply of type이 있습니다. 이게 위에 지금 이 함수가 있어서 중복이 되네요. 이거를 일단 지울게요. 지우면은 이제 이 아쿠아리움에 대해서 이 아래 만든 확장 함수를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이 타입을 저희가 넣어줘야 되니까 뭐 탭 워터 이런 식으로 하면 결과는 true가 될 거죠. 지금 이 스타 프로젝션을 썼기 때문에 수돗물에 대해서도 사용이 가능한 거고요. 만약 여기를 그 호수물만 가능하게 이렇게 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이 함수는 호수물 아쿠아리움 타입에 대해서만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빨간색으로 뜨는 거예요. 근데 스타 프로젝션을 쓰면은 타입과 상관없이 모두 이 확장 함수가 생기게 됩니다. 네,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도 앞에서 설명했던 얘기의 연장선이어서 똑같은 내용이라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끝났네요. 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제네릭 클래스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어요. 저희가 그냥 일반적인 제네릭 클래스를 만드는 방법과 그리고 인타입, 아웃타입에 대해서 이해를 해봤죠. 그리고 제네릭으로도 함수를 만들 수 있고 확장 함수도 만들 수 있다. 제네릭 타입을 유지시키려면 리파이드란 타입을 붙여줘야 된다. 이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제네릭 타입이 좀 어려워서 이해가 잘 안 되신다면은 여기 코틀린 부트캠프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다시 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네릭 클래스를 사용할 상황들을 일단 많이 접해보시는 게 중요한데, 그런 접할 기회가 별로 없으신 분들은 일단 여기 있는 예제들을 다시 한번 쳐보면서 이런 상황에 쓰는 것이구나를 한 번 더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도 강의가 많이 길었을 텐데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